네,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장 분위기를 한 줄 평으로 간단 명료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네. 어제는 탄탄대로를 달려가면서 네네. 잠시 좀 이렇게 속도를 줄이는 순간이었다면 오늘은 좀 어떤 장일지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 한 줄 평. 네, 바로 다이어트 장세입니다. 다이어트 장세요. 네. 왜 그렇게 4월 1일부터 보셨어요? 너무 많이 열심히 먹었죠. 열심히 우리가 맞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네. 어제도 열심히 먹었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좀 조정을 좀 너무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식단 조절을 좀 하는 과정이 아니냐. 네, 네. 1분기 실적 보고서의 제출일인 5월 15일까지 네, 어떤 최근에 너무 거침없이 왔던 이 증시가 네. 이 다이어트에 따른 어떤 완급 조절. 우리가 어,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찌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요? 옷도 좀 안 맞고 안 맞죠. 뭔가 좀 이 밸런스도 좀 무너지는 것 자존감도 같은데 떨어져요. 네. 오히려 좀 이 그동안 좀 많이 먹었던 부분들을 네. 좀 다소 이 식단 관리나 이런 것들 좀 하면 속도 좀 편안해지고 네. 옷도 조금 더 여유가 좀 있는 아, 그런 것이 아닌가. 가장 시급한 건 전데 자 우리 앵커님이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오늘장 한 줄 평을 제 상황에 딱 맞게끔 또 해주셨어요. 네. 아닙니다. 어, 제가 타겟을 노린 건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이 열기, 그동안에 먹방을 찍었다면 오늘은 좀 다소 다이어트를 하는 다이어트 장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이렇게 숨고르기 하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먹었다면은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통해서 또 건강을 유지해야 되듯이 저희 지수가 상당히 건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짚어주셨고요. 그럼 바로 저희가 오늘장 주목해볼 만한 이슈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그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곳곳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적표를 받는 그런 관련주는 바로 이제 금융지주사입니다. 이 금융지주사 KB금융에 이어서 신한금융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대표님 네네. 지난해부터 뭐 저희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황을 이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뭐 은행 이자 수익도 늘어나게 되고요. 네. 특히나 증권사 수수료 이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2020 주변에 네, 전혀 주식에 주자도 몰라쳤던 그런 분들이 그렇죠. 열심히 뭔가 보고 계십니다. 어, 뭐 하세요? 하고 맞아요. 가보면 다 주식 보고 주식 계시고 보고 계세요. 호가창 우리 그리고 보시고. 밥 먹으러 가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러 가면 다 보고 계세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타도 내 주식 보고 있어요. 자, 이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상상도 좀 많이 못할 없거든요. 일이었죠. 그랬죠. 지금은 어떤 보편화된 재테크로 좀 인식이 좀 되면서 네. 작년에 무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동학개미들의 네. 이 초도 입성이 좀 있고 난 이후에 맞습니다. 증권가의 증권 수수료 역시 음, 사상 초유의 어떤 실적을 좀 내고 있는 네. 그런 흐름인데 네. 자 금융지주사의 네. 전체적인 어떤 실적 파이가 자 은행도 있고요, 증권사도 있고, 투신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렇죠. 이 종합금융지주사 안에 네.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 부문들이 좀 다른데 지주사의 최근 실적 우위를 보여왔던 이런 부분들은 네. 증시에 좀 관련된 어떤 업종들 또는 사업 부문들에 대한 수익 개선이 네. 이 좀 더 보편화되면서 좀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낸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면에 또 저희가 금융사의 맏형 바로 이 은행 실적은요 좀 다소 또 부진했어요 반대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금융 지주사들의 어떤 이런 호실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느냐 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어떨까요? 보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식을 좀 보면 네. 주식을 하면 이 산업의 지표가 보이고 업황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거든요. 좋은 자, 말씀이네요. 지수가 반대로 간다. 지금 네. 3,200이 아니라 2,200으로 거꾸로 간다는 거는 네. 증시의 자금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집안의 금고로 들어갈까요? 내 주머니 들어올까요? 은행으로 가는 거죠.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자, 작년의 그렇죠. 역할은요. 은행에 있던 잔고가 증권 계좌로 이동이 맞아요. 됐어요. 여기서 거래가 일어나서 네. 발생된 수수료가 음, 이 증권사의 실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 네. 반대로 은행은 빠져나갔던 이 자금에 따라서 이 여수신 관련된 그렇네요. 금리 부분에 따른 어떤 네. 이익 지표가 크게 감소했던 요인이 있죠. 음. 두 번째 요인은 최근에 이 인터넷 이 전문 은행이 좀 더 활성화됐어요.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 네. 최근에 토스 금융까지 맞아요. 보편화된 어떤 이 자금의 어떤 송금 방식이 좀 더 이 자연스럽게 좀 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어떤 은행에 직접 가서 대면 업무를 좀 하는 것보다 이 가볍게 돈을 송금하고 주고받는 네. 그런 제도가 좀 더 보편화되다 보니까 네. 그런 편리성에 따른 수익 감소 요인도 있었다. 어.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 금융사가
지속적인 어떤 이 실적 부진을 좀 초래할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네. 아닙니다. 어, 반대의 그러네요.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금융주도 다시. 실적 회복할 수 있다. 네. 증시의 자금 이탈과 그다음에 음. 금리 인상이죠. 네.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네. 상환 자금이 돌고 이에 따른 여수신 금리에 대한 여신금리도 수신금리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서 받는 이자 수익도 높아지면 질수록 네. 유입되는 이 은행권 자금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금융사의 어떤 이 향후 지표도 네. 판단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금융지주사와 금융사 결국에는 이제 시소타기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저희 한 줄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자바라 골든타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맛 채널 고정해주세요.